자, 요약집 36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제2절, 거기 이제 토지의 등록사항입니다. 자, 토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에서 기본이 되어야 될 게 뭡니까? 자,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재. 자, 지번이 있고요. 지목이 있고, 면적이 있고, 경계가 있고, 좌표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매년 출제되는 게 여기에서 지번, 요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지번에 대해서는 별표가 5개죠. 자, 지목에 대해서는 별표가 6개짜리입니다. 6과목. 다 6과목과 전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5개, 독자적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100% 육박하죠. 자, 경계와 관련돼서 경계는 별표가 5개.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서 우리가 꼭 신경 쓸 거 뭐예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 4개는 꼭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자, 토지의 표시사항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토지의 등록사항들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상강은 이제 지번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출제가 되니까 지번은 완전히 이제 뭐예요? 자, 때려야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첫 번째 지번이라는 게 나오죠. 자, 지번과 관련돼서는 왜 중요하느냐? 지번은 뭐에 사람에 갖다 대면 대표적으로 이름에 해당됩니다.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듯이 토지에도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번이 됩니다. 지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포인트는 잡았어요. 여기에 이제 별표가 5개라는 걸 우리가 잡아냈고요. 자, 지번과 관련돼서 기초공사를 좀 하고 가자고 이번 시간에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여기에 이제 몇 필지? 한 필지가 돼. 그러면 필지, 요거는 이제 2필지가 되네. 그러면 여기가 369가 있고요. 369의 1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바로 대표적으로 지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필지에 뭘 붙여놨죠? 대표적으로 번호를 붙여놨어. 번호. 그래서 번호죠. 그럼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그래서 지번의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지번의 의의를 탄생시켰고요. 자, 그러면 지적공부에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지번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바로 본번이 되죠. 요거는 본번과 부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홀로 단자 써서 단식. 요거는 이제 복식 지번이 되네. 그러면 지번은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할 수 있죠. 요거는 뭐라고 읽어요? 의라고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지번은 옆에 산자를 붙이면 이거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번의 표기와 관련돼서 지번의 구성. 그러면 지번의 표기는 뭐냐? 바로 나란히. 그래, 대표적으로 평행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럼 2가지 측면에서 잡아놨죠. 지번의 구성을 우리가 배웠고요. 지번의 구성.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번의 표기. 지번의 표기는 대표적으로 평행식이라고 배우게 됐죠. 나란히. 무슨 식이다? 평행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목차 내비게이션이 설정에 대해 들어가죠. 그러면 지번이란 무엇이라며 지번의 구성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지번의 표기는 나란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번의 부여 방식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번의 부여 방법. 이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지번을 부여했으니까 대표적으로 지번을 부여 방식을 배웠으니까 대표적으로 자, 지번을 직접 부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번의 부여. 자, 지번이 또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지번 변경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자, 지번이 사라질 수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바로 결번이라고 그래. 결번. 그러면 이제 지번은 어휘부터 결번까지 이제 지번의 목차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정리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약집 38페이지를 본다면 지번의 의. 자, 지번이란 그러면 첫 줄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그래서 숫자 번호를 지번이라 한다. 그래서 거기 하나 포인트를 잡고요. 자, 지번의 표기.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대표적으로 임야 제장 및 임야도 그걸 밑줄을 딱 끊어요. 그러면 임야의 이름은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 동그라미. 앞에 뭘 붙인다? 산자, 임자가 아닙니다. 산자로 표기하게 되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하며 이때는 의라고 읽는다. 의자 동그라미. 자, 지번은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 단식 지번,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 복식 지번이 있다. 그러면 자, 지번의 구성은 대표적으로 복식 지번과 단식 지번. 지번의 표기는 무슨 식? 나란히. 바로 평행식이 있다는 거예요. 평행식. 자, 평행식 제도죠. 그러면 지번의 부여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 정리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가 있어.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 그러면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사, 그다음에 두 번째 기, 그다음에 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사기 단이 되는 거네. 사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사행식이 되겠네. 사행식. 자, 기후식이 되겠죠. 단지식이 되겠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기단.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뱀이 진행한다. 진행 방향. 그럼 뱀이라는 것은 규칙, 불규칙, 농어촌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 자, 기후식에서는 대표적으로 이건 홀기, 짜고, 홀수, 짝수, 번호가 교차하고 있다. 교차식이 되겠죠. 교차식으로서 이거는 시가지 지역, 바로 규칙적인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겠죠. 단지식은 저 블럭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기단. 요게 거진 출제가 안 되지만 요 정도는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번의 부여 방식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부여 단지라는 게 있어요. 부여 단위별 분류. 자,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죠. 자, 부여 단위별 분류서 단위라는 단어가 그러면 단위별 분류 이렇게 해서 부여 단위. 그러면 지역 단위법에서는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어서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지어서 걸어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색깔로 그래서 좁은 지역과 도면 장수가 적은 지역에서 그러면 도엽 단위법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해석하면 돼요. 좁은 지역 반대해석하면 넓은 지역. 도면 장수가 많은 것. 그러면 그게 바로 도엽 단위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단지 단위법은 디귿을 생각해요. 디귿. 그래서 디귿. 대표적으로 디귿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지역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뭐냐? 대표적으로 도엽단위법이라는 거예요. 도엽단위법. 자, 이번에는 기본 이치에 따른 분류. 그래서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이치별 분류. 이렇게 이제 나눠지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자주 우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용어 자체로서는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복서 기본식이 있고 자, 북동 기본식이 있다라는 거네. 그래서 복서 기본식이란 기자가 뭐의 시작의 의미입니다. 하면 시작. 그럼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죠? 복서 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집어넣을 것 맺는 방법.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약간 뭐예요? 여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걸 우리가 방향 표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가 대표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동, 여기는 서, 남, 북이 돼요. 그럼 북서 기본식이란 북서 쪽에서 집어넣을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집어넣을 것 맺는 거. 자, 그러면 북동 기본식이란 북동 쪽에서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집어넣을 것 맺는 것. 이게 바로 북동 기본식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북서 기본식이 돼요. 자, 북서 기본식에 대해서는 요거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둘 거. 그러면 기본 위치별 분류로서 북서 기본식과 북동 기본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북서 기본식이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부여 단위별 분류로서 지역 단위, 도엽 단위, 단지 단위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도엽 단위법을 채택하고 있다. 자,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기단 요거 이제 세 가지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러면 지번은 직접적으로 이제 부여 방식을 배웠으니까 지번에 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2번에 지번에 부여. 그래서 요약집 38페이지 동그라미 1번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신규 등록은 신자 동그라미, 등록 전환에서 등자 동그라미 이렇게 하설표 놓으면 등신이야. 그러면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신규 등록 내자니까 내자. 그래서 내필지를 생각하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새로 생긴 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내 필지를 생각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369죠. 그럼 우리 법조문에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그래서 369의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원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바로 A적 측면이겠죠. 그래서 원칙과 A라는 게 탄생하게 되네. 그러면 A적 측면을 우리가 한번 보죠. 요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바로 최종 본번. 자,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여기가 369야. 그러면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나. 여기에 만약 최종 지번이라면 다음 본번으로. 그러면 369 다음 본번이 얼마죠? 370이 돼.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하는 거. 그래서 최종 지번이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 369야. 붙어서 떨어졌죠. 만약 최종 본번이라면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자, 멀리 떨어진 경우. 그래서 멀리 떨어진 경우. 여기 369에 다시 1234다. 그러면 원칙은 1235를 부여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필지로 나눠질 때 최종 본번이라면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필지가 되는 거네. 그러면 자, 암기 코드가 나오네. 그래서 최멀여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A적 측면이에요. 그러면 원칙과 A라는 두 개가 탄생하게 되네. 그러면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등신, 원칙,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고 A적으로 뭐예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멀려. 이렇게 한번 꼭 좀 암기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번 부여와 관련돼서 지번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요게 지번의 부여와 관련돼서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암기하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초점을 이렇게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자, 신규 등록과 등록자라는 지번 부여 원칙 그러면 툭 쳐야죠. 거기에 형광펜 딱 쳐놔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오케이. A적으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 거기 딱 형광펜 쳐놓고 이렇게 해서 최종 지번에서 최동그라미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멀. 그 다음에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그래서 최멀려. 최멀려. 이렇게 암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하고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 주는 거. 최멀려.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이제 분할이네요. 분할. 자, 분할입니다. 자, 요약집 39페이지에 분할이 나와 있어요. 분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반화 시켜보자고요. 여기가 7이다. 그러면 세 필지로 분할해 보세요. 그러면 7입니다. 7-1, 7-2. 저는 편의상 다시라고 할게요. 문제 풀 때는 의라고 풀어줘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분할은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썼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3-1이 있어요. 그러면 3-6이 있고 5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3-1을 세 필지로 분할한다고 생각해봐요.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자, 쓰고 여기 본번이 부번이에요. 본번. 그러면 본번의 최종 부번이 몇 번이 나와 있느냐? 6번이 나와 있죠. 그럼 다음 부번으로 3-7, 3-8로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분할 전 지번은 요거는 이제 요 두 개를 일반화 시켜줘야 되겠죠. 분할이란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의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해요. 분할이란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의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 바로 원칙이 된다. 그래서 원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7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 주거 사무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 지적 공문이 여기에서 7을 부여하고 7-1을 부여하면 기분이 더럽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 요거는 이제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7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7-1로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할 전 지번은 그러면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바로 대표적으로 기득권을 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예적 측면이겠네요. 자, 분할이란 그러면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의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이렇게 이제 분할과 관련돼서 그러면 예약집 분할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3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분할에 따른 지번부여 원칙.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거기에다 딱 줄쳐놔야죠. 분할 전 지번.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거기 본번 동그라미. 본번의 최종 부번 줄쳐놓고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원칙. 주거 사무실 그러면 툭 치면 우선하여 끝에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분할과 관련돼서 원칙, 예외 요걸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번에 뭐가 있어요? 합병이 있죠. 합병과 관련돼서는 아주 또 쉽습니다.
자, 합병은 뭡니까? 두 가지 있겠죠. 3-1, 4-7, 5-6이라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복식 지번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이걸로 합병이 되겠죠. 이게 이제 없어지네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뭐냐? 선순위가 되겠죠. 자, 5-4, 6-6, 7이 있죠. 그럼 번번에 부번이 있는 걸 지워요. 지웠습니다. 남아있는 번번 중 선순위.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여기에 그러면 뭘 갖다 붙여요? 원칙. 자, 원칙은 그러면 합병은 선순위, 번번 중 선순위로 부여해 주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여러 걸 생각해 봅시다. 자, 네 필지를 합병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A 주거 사무실이 여기 6-1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번번 중 선순위로 부여해 주겠네요.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6-1을 좌우 신청할 때, 이거는 대표적으로 말 때 신청하면 무조건 6-1로 부여하여야 한다. 뭘 봐야겠어? 기득권.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A적 측면이 되는 거네. 그래서 A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원칙과 A외. 이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39페이지 4번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 4번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적 확정 정량의 지번 부여 방식이 있네요. 그래서 이 확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툭 치면 자, 도시개발사업지역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의 지번부여 방식, 그러면 지적확정 정량의 지번부여 방식은 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예를 자, 몇 필지? 세 필지죠. 자, 도시 그러면 여기에다 6-1, 7-1을 끌어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 개발을 시행하려고 그래. 근데 국가가 두 필지를 분할합니다. 그러면 정전 지번 중 번번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6번하고 7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원칙이네. 원칙. 원칙은 정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한다. 그러면 이제 원칙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 필지로 분할한다. A적 측면이 있겠네. 그러면 번번이 적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단지식이라는 게 있죠. 단지식은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역이거든. 그래서 7단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7-1, 7-2로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에 마침 최종 번번이라면 다음 번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 번번이 적을 때. 그럼 이걸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죠. 원칙. 원칙, 정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하나. A적으로 자, 번번이 적을 때 무슨 식을 부여했죠? 대표적으로 단지식으로 부여해줬죠. 단지식. 자,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원칙이 나오고 A가 나왔습니다. 근데 종전 지번 중 번번이 제외되는 거, 번번이 제외되는 거, 요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자, 10번하고 11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을 시행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10번은 다 들어갔죠. 11번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네. 그러면 안팎에 있는 그 집안은 뭐 되고 제외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에 걸쳐 있는 집안도 제외된다.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의 집안 부여, 도시개발사업 원칙, 정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되나 본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집안은 제외되고 예적으로 본번에 적을 때 단지식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 준다. 그러면 합병과 지적 확정 정량 지역에 모여 정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요약집 39페이지 펼쳐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거기 3번의 합병에 따른 지번부여. 그러면 합병은 원칙, 거기에 선순이라는 게 체크가 돼야 돼. 선순위 행간편. 자, 본번 중 선순위 행간편. 자, 예적으로 토지 소유자 합병 필지 주거 사무실 행간편. 바로 밑에 신청할 때, 신청하는 때, 거기 행간편. 그 지번은 합병의 지번으로 하여야 한다. 줄잖아. 뭘 보호하겠어? 기득권. 기존에 얻은 권리는 보호해줘야 되거든. 그게 대표적인 기득권이 됩니다. 자, 4번에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역 확정 동그라미. 그래서 도시개발 툭 치고. 자, 원칙 나와 있네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게 행간편 쳐놓고 다만 다음의 지번은 제외된다. 안의 지번과 밖의 본번이 안팎이 보여져 같은 지번은 제외될 때 그 지번은 제외됩니다.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돼. 그래서 경계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A 조건으로 정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가 적을 때 줄쳐놓고요. 그러면 블록 단위 밑에다 단지식 써놔요. 그 다음에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래서 한번 딱 잡아놓으세요.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 지역과 관련돼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상호번의 기타 지역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 준용 동그라미. 그래서 기억의 키워드는 지번 변경 지 동그라미. 자, 지번 변경 지. 자,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서 우리 40페이지 줄 서놓고 행.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시행지역에서 축. 그래서 자, 축 동그라미.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 행, 축. 이렇게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39페이지 자, 우측 날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 옆에다가 이제 뭘 정리하면 자, 지적 확정 정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것.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적 확정 정량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 그러면 대표로 우리의 지, 행, 축. 이렇게 이제 좀 암기를 좀 합니다.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지가 뭐예요? 지. 그래서 지. 자, 지번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있고요. 자, 축적 변경 지역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 행, 축, 지, 행, 축. 요거는 이렇게 해서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거.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과 똑같은 방식을 준용하는 데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어요. 지, 행, 축, 지,
행축. 지하면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하면 형. 그 다음에 축적 변경. 그래서 앞으로 지행축, 지행축. 이렇게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행축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40페이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여기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자, 요약집 40페이지 가로 3번에 자, 지번 변경 두 번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거기에다 행각변 딱 넣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요약집 4페이지 우측 날개 꼭 한번 정리해 둘 게 있어요. 여기에 바로 별표가 5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시도지사 승인 사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와 관련 법에서 시도지사 승인, 이걸 꼭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반지 축전 이렇게 해서 자, 자주 출제돼요. 작년에도 27회 때도 간접적으로 출제됐고요. 26회 때도 간접적으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관련돼서 반지 축전 이렇게 한번 한계해 둘 필요가 있어요. 반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적공부의 반출. 그래서 반출, 예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지번 변경, 시도지사 승인. 자, 축적 변경. 요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 27회 때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전산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지적 전산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전산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계해 둘 필요가 있죠. 자, 전국 단위는 누구의 승인을 얻느냐. 자, 국시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자, 시도 단위네. 그래서 시지 안겨놔야 됩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자, 그렇다면 요약집 40페이지 우측 좌측 날개에다 시도지사 승인 꼭 한번 안겨두셔야 돼요. 반지, 축전,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전산 자료 이용,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이렇게 한번 안겨둘 필요가 있어요. 반지, 축전. 그러면 지번 변경 대표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반지, 축전 안겨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약간 몇 개 정리하고 들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으로 결번과 관련돼서 결번. 자, 결번. 자, 우리가 결번이라는 것은 지번이 없어지는 게 결번대장이야. 자, 결번대장이 발생하면 결번대장에 기록해서 이거는 영구보전장부가 돼요. 그래서 영구보전이다. 자, 결번과 관련돼서 결번은 어떤 거냐? 바로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A적으로 사용 가능한 A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결번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다음에 지축입니다. 지축. 그러면 지축. 지가 뭐냐? 그렇다면 지번 변경이 됩니다. 자, 축적 변경이 되네. 자,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A적으로 가능한 거. 지축. 그래서 지번 변경, 지적 확정 청량, 축적 변경. 지축.
요거는 이제 교통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요거는 결번과 관련된 겁니다.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대장, 영구 버전이다.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애가 있다. 그래서 지번 변경, 지적 확정 정량, 축작 변경. 그래서 지축 이렇게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경계점 좌표도 너프를 반드시 비치하는 거. 반드시 비치하는 거. 이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우리가 좀 암기를 해 두세요. 자, 그래서 지축이네. 지축. 자, 지가 뭐냐 하면 요거는 자,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그러면 경계점 좌표도 너프를 반드시 비치하는 거. 지축, 지적 확정 정량과 축적 변경. 자, 그러면 이제 결번과 관련돼서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대장, 영구 버전.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A적으로 사용 가능한 거. 지축, 지번 변경, 지적 확정 정량, 축적 변경. 자, 지적 확정 정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거. 지행축. 그래서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반지, 축전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정리해서 교통정리 확실히 하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암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지지축, 지행축, 지적확정 정량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의 준용. 자, 지지축 그러면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 지지축. 경계점 좌표도 너프를 반드시 비치, 지축. 지적 확정 정량과 축적 변경.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반지, 축전 이렇게 한번 암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출을 체크해 보죠. 자, 거기 40페이지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그러면 지번 변경하면 뭐예요? 바로 자, 시도지사 승인, 반지, 축전.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X가 되네요. 자, 이번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 좋습니다. 숫자 D가 아니라 숫자 앞 산자를 붙여야 되겠죠. 2번은 X다. 3번의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좋아요. 자, 북동에서 남서로 여기가 틀렸네. 우리나라는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그러겠죠. 3번은 X. 자, 분할의 경우에는 원칙,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의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그러면 4번은 X가 되겠죠. 5번 지번은 축적 변경에서 축. 그러면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축. 그러면 축이 생각나야 되겠죠. 그럼 축적 변경도 결번은 발생합니다.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결번 대장에서 영구히 버전한다. 그래서 우리 기출 체크에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참 지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참 외울 게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번과 관련돼서 암기할 거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지번은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걸 이제 자기가 스크린을 한번 해봐요.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의 봉사는 본번과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본번과 부번은 다시 표시로 하지만 의라고 있는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둘 필요가 있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숫자 앞에 산자를 부여한다. 지번의 표기는 단식과 복식으로 구성되며 나란히 평형식으로 부여하죠. 저번 지번의 부여 방식과 관련돼서 우리 진행 방향에서 사기단,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 단지식은 아까 블록 단위, 도시 개발 사업으로 연결이 되죠. 단위별 분리해서 지역 단위, 도역 단위, 단지 단위. 우리나라는 도역 단위법이죠. 자, 기본 이치에 따른 분리로서 북서 기본식과 북동 기본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 북서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번의 부여와 관련돼서 지번의 부여 그러면 신규 등록되는 등신, 원칙,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예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 채멀여,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채멀여. 자, 대표적으로 이제 분할이 있었죠. 분할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의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뭘 포함해서 기득권. 합병이라는 것은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자,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신청할 때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은 뭐예요? 원칙.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나 본번이 적을 때 단지식,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본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은 제외된다. 그러면 이 방식을 똑같이 준용하는 거 지행축,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자, 이렇게 이제 자, 지는 뭐예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지행축. 자, 교통용합니다. 지행축. 자, 시도지사 승인 이렇게 지웠어요. 반지 축전,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전산 자료 이용,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자, 그러면 결번과 관련돼서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적으로 사용하는 것, 지축.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을 반드시 비치할 지역, 지축.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암기 코드가 나오네. 지축, 암기 패턴 외워야 돼요. 지축, 지축, 그 다음에 지행축, 시도지사 승인, 반지축전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번 변경 나와 있죠. 결번,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는 완전 무결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지번 한 문제 맞춰야 됩니다. 지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번은 무조건 나온다. 지번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파하셔야 됩니다. 지번은 2.5점짜리가 돼요. 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면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번은 반드시 완전히 우리가 섭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이번 상강에서 우리가 본 게 바로 지번이에요. 지번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번과 관련돼서 우리 잠시 지번하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그러니까 지번은 잠시 쉬었다가 4강에서 지목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과 관련돼서는 4강에서 강의가 될 거예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